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장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몇 주 연속해서 보험급여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험급여금은 이미 영상을 올려드린 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이 수당 중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당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류가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고, 그 생활조정수당을 뺀 나머지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수당 제도 중 생활조정수당을 제외한 7가지는 어떤 수당 제도가 있나요? 일단 7가지는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간호수당이 있죠. 간호수당은 전상공경, 또 공상공경, 또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를 대상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상이 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수당인데,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양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인원수, 수에 따라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첫 번째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경이 뭐 상입니다. 상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4.19 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그리고 제1학도의용군인. 제1학도의용군인은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이 전모군경, 또 순직군경, 그리고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가 아니고, 및 특별공로 순직자, 순직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은 상이자인데, 이것은 순직자예요. 사망한 자. 순직자의 배우자, 죽었으니까 배우자가 이제 하겠죠. 그리고 방금 앞에서 이제 인식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등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다 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모군경, 순직군경 및 4.19 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방금 앞에서는 배우자였습니다. 이것은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대통령령이 저는 상위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수당을 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자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좀 잘 좀 반복해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지청에 전화하시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곧바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상위 부가수당. 이제 상위인데도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상위자에게는 그 수당을 더 주는 건데, 이게 부가수당이에요. 그 내용은 전상군경, 사망자 아닙니다. 상위자니까.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4.19 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상위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좀 더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면에서 중상위 부가수당, 부가라는 것은 더한다 하는 얘기죠. 조금 더 주는 그런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무공영예수당이 있는데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인데 요즘에는 뭐 지하철 무임수저도 65세 이상인데 이게 너무 초고령화 사회에서 너무 혜택을 받는 자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철 영업에 적자원이 된다. 그런 이제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65세를 70세로 올리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령으로 볼 수 있는 60세 이상. 근데 요즘에 뭐 60세 돼가지고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주변에서. 70은 돼야. 그래도 나이 좀 먹었다는 것이지 60대까지는 거의 뭐 장년층 이렇게 봅니다. 어느 그 신부님의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부님의 이제 아버지의 연세가 아직 80이 좀 안 되신 모양이에요. 70대 후반인데 노인당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면 제일 막내여가지고 가면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맨날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시나 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이제 연령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80까지는 쉽게 살잖아요. 예전에는 60이 안 됐기 때문에 환갑 전쟁을 크게 했는데 지금은 뭐 70도 가끔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 가져가고 그냥 여행하고 많잖아요. 아무튼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 고령으로 봤던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공영예수당하고 또 보상금, 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이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이 무공영예수당도 해당이 되고 보상금도 해당이 되고 참전명예수당도 해당이 된다 하면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 잘 보셔가지고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해서 지급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지만 다른 어떤 보험급여금의 액수하고 비교해서 잘 선택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1953년 7월 27일 이전 휴전협정은 맺기 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협정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기간이 지금 한 70년이 약간 넘어서는 그런 기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을 끝내는 걸로 가야 되는데 또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1953년 7월 27일 이전 그리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또는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6.25 전몰군경 자녀분들 계시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거주하시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하셔가지고 꼭 확인해서 자격이 있으면 이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4.19 혁명 공로수당인데 이 4.19 혁명 공로자도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생존자들이 갈수록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죠. 아무튼 그 4.19 혁명 공로자에게 4.19 혁명 공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망 일시금인데 이 사망 일시금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서 사망 일시금 한 번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시금이니까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유족이 없다고 한다면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서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 상속인에게 이 사망 일시금을 지급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보호지청 방문하셔가지고 꼭 확인받아가지고
사망 일시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 전화 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관할 보건지청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꼭 확인을 해서 자격이 되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수당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